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 주 화수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이번에는 김 후보자의 모친 소유의 빌라와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19년 3월에 이모 씨가, 건설업자인 이모 씨가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갑자기 김민석 후보자의 아내가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갑자기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김민석 후보자의 장모가 2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하죠. 저기 처음에 계약했던 저 이모 씨는 과거 김민석 후보자가 참여했던 사단 법인의 임원이었던 인물입니다. 한 달 뒤에 김민석 아내가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할 거였는데 왜 한 달 전에 이렇게 급하게 2억 원을 전세 계약을 했을까? 그리고 저 2억 원은 진짜로 오갔던 돈이 맞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친 소유의 빌라를 둘러싸고 지금 과거 몸담았던 법인의 임원이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 배우자 그리고 장모까지 이 전세 계약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진 건데 이 상황이 조금 일반적이진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냐하면 전세계약 보통 앞서 전세계약 맺은 사람이 2년 만기를 채워야 네. 그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제 내는 것인데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이모 씨가 전세 계약을 회사 이름으로 맺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석연치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상당히 이권 관계가 의심되는 네. 보통 가족 간의 거래도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 증여라든지 편법 증여나 네.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이 모친의 빌라에 전세를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고. 한 달 만에 바로 바뀌고. 근데 또 한 달 만에 갑자기 2억 5천만 원 더 많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글을 쓸 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 집을 두 사람에게 세입자에게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단칸방 하나 빌려주고 안방 하나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은 사실상 보증금이지만 명목상은 보증금이지만 일종의 후원금 같은 성격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아주 의심적인 미심쩍은 정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자금의 흐름을 보면 바로 나올 얘기입니다. 왜 소명이 늦어진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이모 씨가 그 사단법인의 임원으로 있었던 그 이모 씨가 거주한 흔적, 정황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한 달 만에 바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또 전세 계약을 굳이 할 거라면 한 달 전에 굳이 전세 계약을 이모 씨가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죄송합니다. 밝혀야 될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후원금이라든지 뭐 어떤 검은 돈을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 공개적으로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이 건설업자가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본인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전세 자금을 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본인이 그 전세 자금을 빼고 본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네. 그런 과정에서 세입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 전세 자금을 그 이모 씨에게 넘겨주고 또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뭐 어차피 뭐 시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네. 며느리하고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이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이 대출이라든가 이런 신용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불리해서 또 배우자의 어머니 즉 김민석 후보자의 장모가 뭐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국민들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검은 돈을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2002년에 서울시장에서 낙선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21대 국회의원이 다시 되기 전에는 거의 20년 가까운 그 시간을 거의
뭐 야인으로 지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은 더 그럴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상 정치권에서 퇴장한 사람으로 간주가 돼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그분에게 미래가 사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람에게 뭐 정치인으로서 어떤 기대나 이윤이나 뭐 투자 개념으로 이런 걸 했을까라는 것은 좀 무리한 추측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견치 않은 점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충분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의혹 제기하실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잘 밝혀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질문들이 또 이어졌겠죠. 김민석 후보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확인하시죠. 모친 빌라에 대해서도 좀 자금 의혹이 하나 좀 제기되는데 여기 대해서 좀 입장을 주세요. 여기는 어느 채널인가요? 저희 지금 다 풀입니다. 아, 그러세요? 현재 한국의 민주적 상황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의 관심도 많았고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친 빌라 자금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질문을 받고 첫 번째 대답은 어디 언론사입니까? 어느 채널입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습니다.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후보자로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부분 맞습니다. 특히 네. 이 모친 빌라에 대한 그 전세 의혹은요. 밝힐 부분이 있어 보여요. 네.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년으로 전세 계약을 해둔 것부터가 어떤 사유가 있다면은 그 사유를 좀 밝히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까운 사이 내지는 지인에게 전세 계약을 함께 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잘 아는 사이에게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금방 등기권 설정,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까지 해뒀다가 금방 또 다시 현 배우자에게 전세를 넘겼고요. 그 이후에 지금 장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어떤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밝힐 부분, 그러니까 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면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건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일시에 받고 있다 보니 조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는 공감이 가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